예, 안녕하세요. 스마트모션 대표 서동욱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거의 영상 올린 지 한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손님들이 매장에 와서 자꾸 뭐 찍고 있냐고, 여기서 영상을 뭐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길래 영상이 안 올려냐고 자꾸 물어보시던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입술도 좀 가라앉았는데, 거의 2주 동안, 3주 동안 시험 공부만 했습니다. 거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희 그 대학 동창들도 무슨 시험이냐고 물어보던데, 예, 지금 대학을 또 다시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3년째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예, 어쩔 수 없이 좀 영상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이 보통 촬영 준비하고 이러는데 한 빨라야 6시간, 길면 8시간 이상 그 앞에 자료 조사하고 뭐 촬영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편집하는 시간이 또 좋게 한 7, 8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짧게 해야 한 3, 4시간 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만들었고요. 아직은 졸업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1학기에 한 3, 4달, 그 다음 2학기에 3, 4달 정도는 이런 현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좀 더 나중에 콘텐츠에 좀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차후 안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논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예, 그것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끝났고 오늘부터는 방학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방학이면 학생답게 또 실컷 놀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직장이니까 또 일해야죠. 마루이 USP 풀사이즈용 리얼스티텍 메탈 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세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탈 슬라이드만 팔고, 그 다음에 사이트 따로, 그 다음에 스토퍼 따로 뭐 이렇게 되는데, 스토퍼는 사실 잘 같이 발매되는 경우가 없었고, 보통은 스틸 사이트 따로 메탈 슬라이드 따로였죠. 근데 이번에는 세트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딱 맞출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얘 같은 경우는 스토퍼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토퍼까지 같이 세트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2019년도 12월 9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마루이 USB 풀사이즈 총 자체의 재고가 적습니다. 국내에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량을 확보한다고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확보한 양이 메탈 슬라이드 재고량밖엔 거의 안 됩니다. 그 적다고 생각하시긴 할 텐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문제는 메탈 세트하고 물량을 맞추지 않으면 거의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또 추가로 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마루이 USB 풀사이즈 총 본체의 재고가 풍부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총 본체와 메탈 세트, 스틸 사이트 세트, 그 다음에 강철, 그러니까 스틸 스토퍼까지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메탈 슬라이드하고 스틸 사이트, 그 다음 스틸 스토퍼까지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또 팔도록 하겠고요. 스토퍼는 저희가 재고, 강철 스토퍼 이거 부러져서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요거 재고를, 여분 재고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파손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파손된 분들 공급하고 나서 제품은 별도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뚱딴지 같이 이거 왜 총하고 패키지로 해서 이 가격에 이렇게 올려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총이 워낙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총 들어오는 즉시 그거는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왜 어떤 부분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제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리얼스티텍 쪽에다가 그 문제점이 있으니 그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마루이 USB
제품이 굉장히 반동이 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릴 것 중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마릴 가스식 권총 중에서는 마릴 USB 풀사이즈의 반동이라든가 기화력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동이고요. 그로 인해서 잃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성능이 좋아지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슬라이드, 순정 슬라이드가 마릴 거 원래 기본 플라스틱 상태잖아요. 근데 사실 마릴 가스만 썼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슬라이드가 파손된다든가, 특히 이제 익스트랙터 제한한 부분 그 뒤쪽으로, 그쪽으로 그 모든 힘점이 모이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생겨서 메탈 슬라이드가 나왔었고, 그 메탈 슬라이드를 장착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메탈 슬라이드 장착하고 스틸 사이드까지 장착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 없겠지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메탈 슬라이드를 장착하면 일반적으로 그 기존의 그 슬라이드 스톱, 그러니까 탄이 다 떨어졌을 때 슬라이드 스톱이 안 되는 현상이 사라집니다. 보통은 금속 노치를 넣거나 또는 아니면 메탈 슬라이드 자체에서 걸려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에서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쓰거나 또는 오래 썼을 때 나타나는 그런 슬라이드 스톱이 안 되는 문제점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새 걸로 다시 갈았는데, 메탈 슬라이드로 새 걸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탄이 때 멈추지 않고 그냥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슬라이드 스톱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라기보다는 뭐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설명할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메탈 슬라이드로 교체하면 일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슬라이드 스톱이. 그래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 총이 좀 마릴 USB가 좀 독특하게,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실린더 블럭 쪽에 스토퍼가 걸리는 형태입니다. 지금 강철 스토퍼를 보셨을 때 강철 스토퍼가 직접적으로 슬라이드 스톱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안쪽에 그 슬라이드 스톱 실제 역할을 하는 블럭이 따로 있고요. 그런 부속이 따로 있고, 실린더 블럭하고 걔하고 이렇게 고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설마 그런 식의 구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메탈 슬라이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실린더 블럭이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스톱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어스텍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제품 자체가 지금 마릴 USB를 쓰고 싶어도 총 자체가 워낙 반동이 세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거라면 뭐 슬라이드 파손이라든가, 그다음 두 번째 뭐 강철 스토퍼가, 그러니까 강철 스토퍼 지금 나왔지만 그 스토퍼, 마릴 순정 스토퍼가 부러지는 부분,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더 세게 쓰고 싶은데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보완하자, 이런 의도에서 이번에는 그런 그 보완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품 출시가 두세 달 이상 늦어졌어요. 사실상 계속 추가적으로 실험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보완 작업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할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실린더 블록이 무너진 분들도 그냥 이 메탈 슬라이드를 장착하시면서 그 노치 부분을 끼시게 되면, 정확하게 노치는 아니에요. 사실은 실린더 블록을 커버하는 그 부속을 끼게 되면 기존에 스톱이 안 되시던 분들도 스톱이 될 겁니다. 물론 많이 세게 쓰면 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성분이 튼튼한 그런 제품을 썼습니다. 그런 재질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쓴 거는 SKD11에 열 처리한 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일반적인 스토퍼에 사용하는 그런 강한 재질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얇긴 하지만 굉장히 튼튼한 편이고요. 테스트는 물론 당연히 제조사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우선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트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철 스토퍼죠. 강철 스토퍼 부분이 없었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강철 스토퍼가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옆에 슬라이드 스토퍼라 그러죠. 탄이 다 떨어지면 얘가 툭 올라가서 슬라이드가 여기 딱 걸리는 거죠. 후퇴 고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실질적으로 거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거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웃기게 여기가 부러집니다. 요 사이 부분이 여기가 똑 부러져요. 딱 부러져서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뭐 별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했지만, 이게 없으면 슬라이드가 고정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 하나 부속 때문에. 근데 이걸 깎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강철을 통째를 갖다 놓고 깎은 거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리얼스택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야 되나 마나, 이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단가가 분명히 안 맞을 거라고 고민을 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부속이.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아마 지금 출시하면 다음번은 출시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 제조 단가가 너무 높아요. 사실상. 요번에는 뭐 여차저차 해서 일단 이 가격에 나가긴 합니다만 다음번엔 택도 없는 가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 부속 필요하고요. 이 부속은 어차피 그 기타 다른 메탈 슬라이드를 장착하신 분들한테 필요하긴 한데 개수를 저희가 무한정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쪽에서 전체적인 구성은요, 세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메탈 슬라이드 하고요, 그 다음 메탈 아웃바렐, 그 다음에 요렇게는 이제 기본 세트예요. 메탈 슬라이드의 기본 세트고요. 익스트랙터하고 이게 말씀드린 그 금속 부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익스트랙터용 스프링 하고요, 익스트랙터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그 쓰라고 스프링 있고, 그 다음에 로딩 노즐 스프링 가이드, 이렇게, 그리고 메탈 아웃바렐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원래 별도 구성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패키지로 구성한 거고요. 강철 스토퍼, 그 다음 강철 사이트 세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품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합쳐 놓은 건데요. 이게 다른 데는 이미 이전에 풀렸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풀리는 이유가, 저희도 메탈 슬라이드는 사실은 이미 11월 15일경 받았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안 나왔습니다. 이 스토퍼도 그날 받았는데 사이트가 안 나와서 세트 구성을 하느냐고 일부러 그 출시를 거의 한 달가량 미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품 출시를 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시티 사이트 나오는 순간 저희가 패키지로 구성했고요. 메탈 슬라이드는 뭐 기본적으로 재질이 6061이 아니라 7075를 이용하고 있고요. 메탈 슬라이드하고 아웃바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재질이, 일단 보통 메탈 슬라이드 쓰는 6061을 쓰지 않았고요, 7075를 썼습니다. 기존의 리얼스택은 계속 707을 썼는데 지금도 707호입니다. 그래서 기본 재질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707호 T651 유럽산 재질을 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6이라고 707호는 그 내구성 자체가 다르죠. 707호가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US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동이 세서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보강할 수 있도록, 606이도 굉장히 튼튼하긴 합니다만 707호가 훨씬 더 튼튼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예 봉쇄 조치하기 위해서 707호를 썼고요. 그 다음 아웃바렐 같은 경우도 지금 707호 T6를 썼고요. 요거는 국내산입니다. 중국산 아니고요, 국내산. 707호를 썼습니다. 이거 플라스틱인 줄 아시는데 메탈이에요. 여기 금속 노치, 그러니까 금속 노치가 아니라 금속 노치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보강재예요. 금속 노치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은 금속 노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린더 블럭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로 만들었냐면 SKD11에다가 히트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열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딩 노즐 스프링 가이드, 로딩 노즐 스프링 앞에 끼는 가이드거든요. 이 가이드 앞쪽 부분에 끼는 건데, 요 황동으로 된 건 요건 황동 맞고요, 가이드 바 자체는. 그 다음에 끝부분은 KP4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 히든강이라고 보통 부르죠. HP4라고도 부를 거예요. 아마 KP4가 일본 표현일 거고요. HP4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강철 재질의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죠? 자석에 붙으면 강철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요 스프링은 여기 끼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내구성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퍼 당연히 강철이죠. 보시다시피 강철입니다. 붙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철 리어 사이트, 그러니까 스틸 리어 사이트, 스틸 프론트 사이트, 그 다음 나사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사가 3개가 있는데요. 총 2개의 나사 긴 거는 리어 사이트용 나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짧은 나사는 프론트 사이트용 나사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판매하는 거에서는 이제 각각 낱개로 팔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다른 편으로 제작될 텐데, 그 장착하는 방법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쪽 부분에 홈을 만들었고요. 그 홈에 얘가 들어갑니다. 방정 가공으로 이 홈을 만들어서 이 홈에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실린더 블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기본 표면은요, 타입3 하드 아노다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스펙 수준이고요. 밀스펙 수준이니까 말 그대로 뭐 군에서 그 작전 시에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착색 도장 수준이라는 얘기고요. 평균 40마이크로 이상의 그 도장 두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락 19 메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안 까져요. 너무 안 까져. 좀 까져야 이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대부분 총들이 그러긴 합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 요 아웃바렐이 여기 돌기 보이시죠? 요 돌기 부분이 요 안쪽을 타고 다닙니다. 요 레일 안쪽 레일을 타고 다니는데 요 레일 부분을 아예 일체화 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쪽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해야 이 부분이 파손됐을 때 교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놓으면 만약에 여기가 파손되면 어떻게 교체하냐 그러는데 뭐 파손 안 되게 예를 들면 튼튼하게 만들면 교체할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여기 안쪽에서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로 만들어서 파손되면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떤 거가 더 좋을지는 뭐 쓰면서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각 제조사마다 좀 특징이 다르니까 각 제조사의 뭐 선호하는 기호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스토퍼가 걸리는 부분이 보통 이쪽 안쪽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걸리는데 얘는 여기서 걸리지도 않아요. 이 뒤쪽 실린더 블러 쪽에서 걸리기 때문에 샤가 이제 장착할 때, 나중에 장착할 때 보면 여기 실린더 블록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딱 걸리게 되니까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구조죠. 깜짝 놀랐던 구조예요. 제가 처음에 보면서. 그 다음에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재질이 보통 7075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얘도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강철이에요. 강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아이고 야 떨어져라. 좀.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도 그 기본 재질은 KP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구성은 뭐 최대한 지금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린 상태가 돼요. 물론 작동을 위해서 굳이 강화형 리코일 스프링을 쓰시지 않아도 작동이 잘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죠. 여기 파져 있는 거 보이세요? 앞쪽 부분이 여기가 오목하게 파져 있는데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이 부분이 파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파져 있는데 여기가 파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론트 사이트를 이 리얼스텍 거를 전용으로 하시면 제가 이것 때문에 리얼스텍 거의 스틸 사이트 기다리려고 여태까지 판매를 안 했던 건데요. 메탈 슬라이드가 들어온 지 한 달이 됐는데도 기존에 이걸 센터를 맞추려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쳤죠. 막 갖다 놓고 망치도 치고 별짓 다 했는데요. 그러다가 뭐 부러뜨려 먹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나온 이 리얼스텍 거의 메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리얼스텍 스틸을 사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밀어주시면 들어갑니다. 보이죠? 그냥 밀면 빠져나오고요. 이 뭐야? 그럼 고정을 어떻게 해? 막 이러실 텐데 여기 나사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 구멍이 있어서 이 나사 구멍이 이 안쪽에 이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주면 여기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사이트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뭐가 좋냐면 우선 여유를 뒀기 때문에 망치질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진짜 애먹거든요. 어떤 때는 저도 끼워놓고 계속 몇 번씩 뺐다 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손으로 밀면 되고요. 센터 맞추는 것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센터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맞춰놓고 나사로 체결하면 정확하게 센터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설계를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론트 사이트 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레이 순정에도 그냥 낄 수 있고요. 순정 상태에서도. 그 다음 심지어 리얼스텍 것뿐만이 아닌 트리거 에픽 거에도 그냥 장착이 됩니다. 호환이 되도록 돼 있어요. 물론 트리거 에픽 거에 장착할 때는 이 센터 나사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나사가 고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트리거 에픽 메탈세트가. 그래서 프론트는 아마 본드를 이용해서 좌측 우측에 흘려 넣어서 고정시켜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끝부분이 또 한 가지 특징은 라운드 됐다는 얘기를 해요. 이 끝부분.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부분이 라운드 됐대요. 아마 실물감 때문에 끝부분을 라운드 친 것 같은데요. 실물이 그래서. 각인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으로 다 살아 있고요. 요 각인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조사에서. 왜냐면 여기 각인이 그 CNC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레이저 각인과 그 다음에 음각 각인 명확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반대쪽에는 원래 각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웃바렐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각인이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레이저 각인과 그 다음에 음각 각인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웃바렐 색상은 무광색으로 이런 컬러입니다. 이쁘죠? 장착했을 때 특성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보러 가는데 이 장착하기 전에 주의하실 점은 초보자분들은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 다음 편으로
이어지겠고요. 지금까지 스마트명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은 바로 요거 장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